모든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명언 한 구절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강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우리 6급 HSK 6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HSK 시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급수고요. 그리고 이 6급 HSK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HSK 5급에 적어도 한 240점대 이상을 취득하시고 올라오시기를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6급 HSK 시험에서는 5,000개 이상의 어휘력을 요하고 또 5급보다 훨씬 긴 장문 듣기와 장문 독해가 등장하는데요. 어휘력도 별로 바탕이 안 돼 있고 5급 시험도 본 적이 없으시면 6급 시험에서 꽤나 많이 긴장하시고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다만 9 HSK 시험에서 9급 이상 9급, 10급, 11급 이상 취득하셨던 분들은 입문한 지 한 달, 두 달만 해도 고득점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에 따릅니다. 우선 듣기 파트부터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HSK 듣기 영역 일부분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4-5줄짜리 그리고 A4 용지로 봐서는 한 3줄 정도의 그 지문이 주어집니다. 이 지문은 설명문 그리고 서사문 위주입니다. 설명문이 거의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서사문은 최근 10% 미만으로 출제 비중이 좀 약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명문은 카이터오 앞부분과 지어웨이 끝부분이 중요한 편이죠. 특히나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숫자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장 二是看电视占21%이 내용을 가지고서 자, 질문이 주어지지 않고요. 답안 A, B, C, D 중 본문 내용에 들려진 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답으로 고르는 형태인데 답은 바로 B, 看电视占21%가 되겠네요. 자, 1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우리가 순간 암기력, 순간 기억력이 필요한 파트가 바로 듣기 영역 1부분인데 시험 문제 방송이 들려지기 전까지 그 주어지는 약 20초에서 25초 동안 최대한 보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거꾸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보기를 미리 읽고서 지문 내용을 예상한 뒤에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처럼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숫자 부분에다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숫자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비교 검토해서 들린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장문 듣기로서 인터뷰 지문입니다. 16번에서 30번까지 총 3지문이 등장하는데 3명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초대받아서 게스트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직업과 신분 관련된 내용은 3지문 중에서 최소 1문제 이상, 많으면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4개의 답안 중에서 다 신분, 직업과 관련된 내용 같죠? 본문 내용 남자의 대답 가운데 现在是中青在线的校园通讯员 자, 이 내용 딱 본 순간 아, 校园通讯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라면 그냥 바로 들려서 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6급 HSK 듣기 이 부분의 인터뷰 지문에 등장하는 게스트의 직업들은 좀 다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국을 유람하는 그런 여행자의 그 게스트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운동선수 가운데 농구선수나 또 쥐종, 역도선수 등이 등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이 부분에 대한 팁이에요. 여러분, 보기를 보고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게스트일지를 미리 예상하시고 특히 첫 화자의 첫 마디에서 게스트의 직업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두 번째 화자, 게스트의 첫 대답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주로 맨 마지막 지문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듣기 3부분입니다. 듣기 3부분은 주로 설명문, 서사문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출제되는데요. 지문 내용 중에서 설명문이 역시 비중은 좀 높은 편이에요. 한 60-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자, 4개의 답안 중에 딴신 이런 단어들, 공통된 단어 뒤에 세로줄을 거주면 뒤에 보기 분석할 게 훨씬 줄어들겠죠? 자, 지문 내용은 이야기 형태입니다. 有个老太太坐在马路边望着不远处的一堵高墙总觉得她马上就会倒塌 네, 이렇게 한 아주머니께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딴신 什么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화제, 주제는 아니고 화제를 묻는 그런 세부사항을 포착하는 문제 유형인데 딴신 高墙倒塌라는 핵심어를 본문 내용에서 바로 듣고 답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듣기 3부분은요. 이야기글, 설명문 형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바 있고요. 보기를 보고서 어떤 분야에 어떤 화제가 출제될 것인지를 예상해보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은 주로 직접화법입니다.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은 주로 간접화법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평소 메모하면서 듣는 방법은 우리가 듣기 HSK 6급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로 우리가 듣기 HSK 1급부터 6급까지 공통사항인데요. 평소에 한글이나 병음으로 또 약자로서 메모하면서 듣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무난히 HSK 듣기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저는 수업 시간 중에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모두 1.2배속으로 속도를 좀 빠르게 들려드리는 편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듣기 훈련은 집중력도 강화되고 순간 암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학습법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독해 파트예요. 우리가 독해 영역 일부분은 주로 지문 ABCD 보기를 본 상태에서 틀린 문장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 계세요. 2, 3, 4부분 풀고서 1부분은 그냥 같은 라인으로 쫙 찍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독해 1부분은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문제도 한 7개 정도는 출제되거든요. 자, 4개 보기 가운데 이 B 보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只要有勤奋肯吃苦什么样的难题都难不倒你 여러분 딱 본 순간 只要 뒤에 호응관계 또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勤奋 근면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럼 이 단어는 有가 필요 없죠. 따라서 그냥 只要勤奋肯吃苦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사, 불필요한 요소를 찾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이 독해 1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술목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순, 또 문장의 그 성분이 잘못됐거나 호응관계 오류, 특히나 접속사 호응관계 오류나 고정격식 호응관계 오류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무난히 독해 1부분에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 가운데 7, 8개 맞으면 고득점에 해당됩니다. 독해 1부분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러 유형에 대한 문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소 2달 이상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는 우리가 독해 1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종 문형, 받자문, 빼이자문, 비교문, 겸어문, 연동문, 다양한 문장 형태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더 높여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독해 2부분에 대한 구성이에요. 독해 2부분에서는 이러한 한 3줄 정도 되는 문장이 주어지는데 우리 화면상으로는 5줄이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에서는 2줄에서 3줄 정도에 불과합니다. 3칸 내지 4칸 또는 5칸으로 이루어진 빈칸에 알맞은 어휘 라인을 골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3가지 어휘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 조금 전 화면을 여러분들 일시정지하시고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답은 A죠? 네, 最早 记载, 17란 단어가 각각 조금 전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여러분, 독해 이 부분에 대한 팁으로 일단 그 3가지 어휘 라인이 있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어휘 라인을 골라서 네모 박스 처리를 한 뒤 대입해보고 답이 아닌 것들을 속어법으로 제거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독해 영역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이며 평소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왜 이게 답이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각종 HSK 관련된 서적 가운데 문정아의 실전 모의고사, 북경대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북경 어원대 교재 및 한 권으로 끝, 또 다양한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독해 1, 2부분이 자신 없는 분들은 꼭 제 강의로서 보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독해 3부분입니다. 독해 3부분은 최근 추세가요. 고대 지문 하나 나오고 현대 지문 하나 나옵니다. 고대 지문에서는 내가 모르는 등장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공자님이나 맹자님처럼 익히 접했을 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의 일화가 나오기도 하죠. 오늘 독해 3부분의 구성은요. 여러분 여기에 좀 중략되었는데 A부터 E까지 5개 보기가 주어지고 빈 밑줄 안에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전 76번 문장이 있었는데요. 76번에는
문맥상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서 답을 2라고 고르는 이런 형태가 출제됩니다. 고대 지문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중상이에요. 따라서 3분 안에 절대 못 풀고요. 한 4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한 문제당 50초 이내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평소 학습하실 때는 속도 훈련을 좀 하셔서 내 문제 푸는 시간 그리고 글을 읽는 속도를 잘 조절할 수 있을수록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독해 영역 3부분에 대한 팁으로 바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마침표라든지 인용부호, 쌍따옴표라든지 따옴표 그리고 줄표 등을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쓰임새를 주의하시고요. 특히나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앞에 뒤에 쉼표와 마침표의 그 위치에 따라서 문장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끝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쌍따옴표 앞부분에 마침표가 있다. 그러면 쌍따옴표 시작 부분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어, 수어, 목적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자리에 빈 밑줄이 거져 있다면 이 가운데 A, B, C, D, E 중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명사, 접속사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는 인칭 대명사 타, 그리고 我, 你 대화문이라면 쌍따옴표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은 누가 나올 차례다라는 주인공을 연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접속사는 호응관계 가지고서 보너스 형태로虽然 뒤에는 但是 보단 뒤에는 而且 이런 거 가지고서 보너스 문제성으로 한 10문제 가운데 2~3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속어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76번의 답을 2라고 선택했다면 그러면 2를 제외한 채 나머지 A, B, C, D 중에서 나머지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이런 유형입니다. 독해 3부분은 잘 맞으면 다 맞을 수 있고요.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립니다. 정말. 네, 그래서 뭐 4개 이상 틀리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가급적 8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독해 4부분에 대한 구성이에요. 4개의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주어지는데 독해 4부분은 반드시 지문 내용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기 전까지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 속의 핵심어를 지문에서 찾고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作者和小女孩琳达是什么关系? 작가와 린다의 관계를 묻네요. 본문 내용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죠. 朋友读小班的女儿 친구의 딸이에요. 친구의 딸이니까 친구의 딸이구나, 친구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琳达是朋友家的孩子라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독해 영역 4부분은 그냥 시간만 나에게 잘 주어지고 내가 시간을 잘 컨트롤한다면 무난히 좋은 점수로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해 영역 4부분이었어요. 자, 독해 영역 4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문제를 읽고 해당 문제가 언급된 그 단락만 골라서 정답을 찾습니다. 특히나 독해 4부분은 서사문 형태도 있지만 설명문이 거의 60%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 5개 지문 가운데 여러분 5개 지문 가운데 3개 정도가 설명문이에요. 2개는 서사문 형태고 그러면 이 3개 지문 중에서 카이토와 제외만 보시면 거의 설명문 형태는 첫 문제와 마지막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문제만 골라서 단락을 읽고 답을 골라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문제는 지문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출제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는 첫 단락에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단락 쪽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쓰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쓰기 파트는 1000자짜리 장문을 읽고서 400자로 지문을 요약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팁 반드시 숙지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시험 때 당당하게 써서 내고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쓰기 요약하기의 팁입니다. 첫 번째, 단락별로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토, 중간, 结尾 중에서 카이토 부분에서는 어떠한 시작인지, 중간 내용에서는 주요 주인공의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혹은 등장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식성 표현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묘사, 또 자신의 견해 등은 생략해야 됩니다. 철저히 세부적인 수식이라든지 또 중요하지 않은 풍경,
외부의 묘사, 행동에 대한 묘사, 주로 묘사성 표현들은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생략하고서 쓰지 마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틀린 글자나 지저분한 글씨가 없어야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글씨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원고지가 막 거의 너덜너덜해요. 지웠다 썼다 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깨끗한 답안지를 채점자들은 좀 선호한 편입니다. 자, 모르는 글자는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깡까. 이 단어는 여러분 9명의 감독관과 9명의 그 소개팅 현장에서 남자를 소개받거나 여자를 소개받을 때 굉장히 난처하겠죠. 이거 난처하다 뜻이에요. 깡까. 난처하다라는 단어를 뜻은 아는데 못 쓰겠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不好意思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모르는 글자는 쉬운 단어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문맥 흐름상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어휘라면 그냥 과감히 삭제하고 다음 내용들, 기타 내용들 위주로 지문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네 번째 팁입니다. 요약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 이 내가 요약한 내용이 말이 되는지 또 빠진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원고지 작성법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사실 원고지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목은 写在中间 가운데 딱 정중앙에 써주시고 첫 번째 문단의 시작은 한 줄 띄지 말고 바로 원고지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제목은 첫 줄이잖아요. 두 번째 줄에 두 칸 띄고서 바로 쓰시는 것이 바로 첫 문단의 시작입니다. 중간 두 번째 지문과 마지막 문장 역시 마지막 지문 역시 두 칸을 띄고서 쓰시는 거지 두 줄 띄시면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6급 HSK 6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듣기 파트부터 독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그 학습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듣기 영역의 경우 1, 2, 3부분은 나뉘었고 설명문 위주로 출제되는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중요하며 게스트의 직업, 신분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들린 내용은 표시하시고 안 들린 내용이나 혹은 지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옆에다가 이거는 안 들렸다 이렇게 좀 나만의 알 수 있는 그런 표기법으로 한글, 병음, 약자 등을 이용해서 표시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독해 영역은요. 1, 2, 3, 4부분 중에서 일부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주술목 위주로 찾고 접속사 잘 찾아주시는 거 그리고 독해 2, 3, 4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단어량을 늘림과 동시에 속독 훈련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쓰기 파트는 1000자짜리를 400자로 요약할 때 처음 시작과 중간 끝부분 세 단락으로 나누셔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고지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틀린 오탈자 이런 것들이 없게끔 주의하시고 어법 오류를 범하는 대당 3점에서 5점씩 깎이기 때문에 어법 오류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썼는지 한번 점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35분의 작성 시간 중에서 약 30분 동안 작성하시고 3분 동안 점검한 후에 2분간 수정하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겁니다. 이상으로 해서 HSK 6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HSK 시험뿐만 아니라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평소 공부하는 자세는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 강의에서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저의 합동 강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의 단독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중국어 향상을 계속 도모하고 있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은 다년간의 강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든 현장 강의를 통해서든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고득점과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또 6급 HSK 학습법 자세히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好，大家辛苦了，再见。